네, 5월 마지막 주에 잠금 해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내줬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빅테크 위주로 반발 매수세 잘 들어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이 흐름 좀 따라갈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주목할 종목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볼 텐데 코스피 지수는 2,700 정도 딱 찍고 있고 코스닥도 약간의 강보합 정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머니맵으로 열어볼게요. SK 하이닉스는 계속 오름폭을 좀 키워가죠. 4% 넘게 올라가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거의 10% 가까운 급등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특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지수 좀 견인해줘야 되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갑니다. 2% 가까이 밀리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은 좀 엇갈리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과 LNF가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괜찮아 보여요. 기아가 1% 이상 올라가고 대표적으로 부품주들 강한데 오늘 HL 만도가 12%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의료기기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HLB가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쪽에서 또 이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FTA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엔터부터 뭐 화장품 이러한 쪽도 괜찮아 보이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호재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방까지 상승불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리뷰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3월 말쯤에 얘기 주셨던 세트랙 I입니다. 위성 관련주인데 오늘이 우주항공청 개청 날이거든요. 우주 관련주들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은데 사실 이 뉴스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게 세로 뉴스로 작용하는 건지 오늘 세트랙 I가 5% 가까이 밀리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뭐 이 종목은 3월 달에 말씀드릴 때 뭐 실적 요인도 있고 우주항공청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강화되는 산업 쪽에 있어서의 밸류에이션 뭐 비교적 높게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부터는 최근 들어서는 이벤트가 나오면 이벤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정석으로 보여서 뭐 이벤트 이후까지 가져갈 만한 특별한 이 실적의 증가분이 당장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점에서 세트랙아이는 뭐 지금부터는 서서히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추가적인 상승 시에는 오히려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유리할 것 같고요. 뭐 그 위성과 관련된 좀 더 확실한 계획과 어떤 숫자들이 나왔을 때 다시 또 랠리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무난히 넘어선 상황이었죠. 일단 지금은 우리 비중을 줄여보자, 수익 챙기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 보겠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온 종목이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가야 돼요. 올해 진짜 봐야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 애플의 신제품 출시효가 아닐까요? 네, 그 작년에도 아마 이 비슷한 때쯤 한번 살펴보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다가 재차 실패했는데요. 뭐 지금도 기대 요인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OLED가 확산된다라는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애플 쪽만은 아니고요. 네. 덕산 네오룩스가 그래도 OLED 그 핵심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의 뭐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이런 쪽의 확장도 중저가 쪽에도 이제 OLED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뭐 중국 쪽에서도 OLED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애플의 아이패드나 맥북의 신제품에 OLED가 채택된다라는 점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 긍정적인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제품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제품들의 OLED 채택률이 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중 사이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작은 사이즈 6, 7인치 같은 경우에는 뭐 8세대, 8.5세대에서 많이 잘라낼 수 있어요. 네. 근데 TV라든지 상대적으로 이런 중형 사이즈들은 잘라냈을 때 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추이가 있고 그다음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OLED 업황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사이즈가 커지면 그만큼 뭐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장기적인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OLED 소재 쪽 시장 규모에 대해서 예측한 것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전망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방향성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점점 성장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2027년 이후로는 뭐 성장률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올해와 내년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한 해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덕선 네오록스 같은 핵심 OLED 핵심 소재를 제공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올해와 내년, 특히 올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내년도가 만약에 이익의 정점이라면 그렇다면 올해 밸류에이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덕산 네오록스 저는 작년부터 뭔가 좀 회복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작년에는 뭐 굉장히 미미한 그런 회복세였고 올해는 이런 OLED 관련된 제품들이 아까 이제 IT 세트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도 OLED 채택률이 점점 늘고 있고 맞아요. 자동차 화면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로 덮이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물론 LCD도 늘어나겠지만 LCD보다는 고급차 쪽에서는 OLED로 전체를 뭐 차 안을 그 전체를 다 발라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장기 성장성 특히 내년이 정점이라고 본다면 밸류에이션은 올해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올해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슈나 업황 덕분에 많이 올라왔지만 고점 7만 원대였거든요. 아직 부족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7만 원까지 가기에는 좀 더 실적에 따라오는 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2분기에는 증권사들 예측으로는 실적이 오히려 둔화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에 정점을 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3, 4분기, 뭐 4, 4분기에 실적이 빠르게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치는 이게 파란색이 워낙 두껍게 보여서 조금 뭐 왜곡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20배 정도 내외란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의 전체적인 밸류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움직였냐면 고점은 30배, 저점은 한 15배 정도 사이에서 그동안 움직여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반영해서 15배에서 30배에서 움직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20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내년도의 실적을 계상해서 올해 당겨왔을 때는 지금 20배, 트레일링으로 20배는 조금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만한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 그다음에 올해 개선되는 실적을 계상해서 현재 20배에서 25배 정도 사이를 봤을 때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주가를 열어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2분기 실적이 조금 주춤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실적을 당겨서 20배를 봤을 때 저는 5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열려면 아마도 2분기가 예상외 서프라이즈, 3분기에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는 그런 근거가 나와야 되니까 7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2분기가 약간은 주춤할 것 같지만 또 우리 실적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7월쯤에 한 번 더 점검 받아보도록 할게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호석유 호황에 올라탔다. 최근에 석유화학주 많이 업황이 개선되면서 주가도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 금호석유나 유니드나 KCC나 몇 개 종목은 기존의 석유학주와 다릅니다. 네.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전고점 수준으로 가거나 네. 역사적 신고가로 가거나 맞아요. 아니면 50일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거죠. 자, 이쪽도 지금 보시면 두 가지의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데요. 자, 최근 보시면 천연고무 가격이 2년 내 최고치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규제로 인해서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유럽 쪽에 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산업 규제로 인해서 천연고무의 그 생산량이 줄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양상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합성고무를 만들고 있는 금호석유 입장에선 천연고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실까요? 이 지금 과거에 22만 원, 뭐 한 20 몇만 원까지 갔던 금호석유의 주가가 크게 밀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수급 관련 문제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중요한 건 2025년 이후부터 SBR, 이 합성고무에 증설이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 제품, 대체제 혹은 섞어 쓰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고무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쪽 생산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자신들이 만드는 SBL의 지금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금호석유화학은 다시 굉장히 긍정적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펀더멘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우리 금호석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진도 회복하면서 실적도 눈높이가 좀 올라가는 걸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품 가격의 상승이 동사가 파는 제품 가격의 상승과 동사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 가격의 상승이 결부되었을 때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이 회사는 합성 고무도 하지만 라텍스도 하거든요. 그 라텍스 쪽의 전반적인 수출과 가격이 줄어들면서 실적을 잡아먹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 MB 라텍스 부분의 수출량도 늘고 가격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쪽도 이제 더 이상 안 좋은 부분은 아니다. 과거 그래서 이 라텍스의 엄청난 이 출렁임 자체가 실적에 영향을 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쪽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합성 고무 그다음에 라텍스 쪽도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다소 긍정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석유화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레거시 석유화학 쪽에서는 아직은 큰 폭의 이익 증대는 힘들지만 적어도 라텍스나 SBR 쪽에서는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다음 그림 살펴보시죠.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 타이어 쪽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 타이어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타이어제의 전반적인 시황은 차의 인치수가 커지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옆으로도 너비도 넓어지면서 들어가는 고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 지금 OE 타이어와 RE 타이어를 봤을 때 중국 쪽은 RE, OE 모두 회복되고 있는 양상.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은 RE 타이어나 그러니까 교체 타이어나 그다음에 들어가는 이 기존 타이어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둘 다 성장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RE 타이어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꽤 보이고 있는 양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방 시장 쪽에 뭐 타이어가 전부는 아니지만 꽤 강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어의 회복으로 인해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앞단에 이 동사가 만드는 주요 제품의 수급은 좋아지고 그다음에 뒷단에 지금 제품 가격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면서 SBR 말고도 다른 부분의 실적까지 좋아지니까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합성 고무 쪽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 개선 사이클 들어선 걸로 보이고 MB 라텍스도 좀 개선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석유화학주 대비해서 좀 차별화된 기업 중에 몇 개 딱 꼽을 때 이 금호 석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 고점이죠. 17만 원대였는데 오늘도 5% 정도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15만 원대 가격에서는 접근 가능한가요? 네, 지금 PER 측면에서는 이익이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상단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상단이라고 해봐야 지금 10배 내외 정도의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 예상보다 더 올라온다면 지금 잡아놓은 저 11배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익이 올라오면. 그런데 PB 관점에서는 과거에 이제 큰 폭의 강세를 보였던 2021년도에 그 급격한 흐름,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아예 생산을 못했을 때 그런 급격한 흐름보다는 못하지만 평균적으로 움직였던 레벨을 생각해 봤을 때는 0.8배 정도의 수준까지의 반등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의 PB 0.8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17만 원 정도가 PB 0.8배와 거의 일치하는 가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0.8배가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 정도 영역까지의 반등에 열려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목표가를 PB 0.8배, 17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이익이 좀 올라온다면 PE 관점에서도 높아봐야 한 12배 정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정도의 가격을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17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또 달성할 수 있을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